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단계까지를 했는데 4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많으면 이게 이제 우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이 입력한 것을 수정하기를 원하다. 예를 들어서 이걸 수정하고 원하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창이 입력창과 똑같은 것이 나타나 가지고서 여기 사항을 뭐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정하기를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여기 있던 데이터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수정이 돼서 보여지게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업데이트 기능을 하는 것을 이 5단계에서는 수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기를 클릭을 한 거나 처음에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리스너를 달아 가지고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업데이트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바 이게 생겨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마이 데이터베이스 헬퍼 여기에 업데이트라는 어떤 메서드를 추가를 해 가지고서 이것이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XML의 액티비티 쌍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이걸 불러갈 때 우리가 인텐트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눌렀을 때 수행하는 것도 역시 인텐트로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여기에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자바 같은 데 보면 add activity, main activity 이것에 대한 레이아웃이 add layout, main layout이 있고요. 그다음 커스텀 어댑터가 있고 my database helper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넣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w 해가지고 activity, empty view activity 클릭을 해가지고서 여기 이름을 업데이트 activity 이렇게 해가지고서 피니시를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업데이트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액티비티 업데이트.xml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그러는데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조금 기다렸더니 여기서와 같이 빨간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다렸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텐트로 해가지고서 인텐트로 해서 업데이트 액티비티 자바를 콜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바로 레이아웃은 이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add 했을 때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업데이트 레이아웃은 요것을 카피를 해 가지고서 복사를 해 가지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자, 레이아웃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 레이아웃에 가면 여기에 코드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dd 부분에 나왔던 코드를 여기 가서 add 부분에 나왔던 코드를
시작해 가지고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할 때 다 빠지면 안 되니까 요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컨트롤 C를 해 가지고서 업데이트 쪽에 가 가지고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수정해야 될 것들을 갖다 수정을 해 줘야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 먼저 이 .add activity가 아니고 .update activity를 가져와야 되겠죠. 업데이트 액티비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텍스트에서는 타이틀 인풋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add 할 때는 그런데 업데이트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to로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우리가 to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했을 때는 to로 여기다가 to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input 타입에서 여기서 텍스트 person name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여기에도 also input to로 하고 여기도 텍스트 person name이라고 바꿔주고, 레이아웃은 타이틀 인풋 2로 이거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히 타이틀 인풋 2의 바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여기에서 인풋 타입은 우리가 넘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버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풋 타입을 페이지 인풋 타입 2로 하고, 이것도 also input 타입 2로 also input 타입 2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도 add db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add가 아니고 update이기 때문에 update 버튼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버튼에서는 여기도 to bottom of를 여기서는 버튼을 여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하냐면은 골뱅이 id 업데이트 버튼은 바텀을 하고 바텀 어브를 업데이트 버튼으로 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잠깐요. 요것을 컨스트레인트 탑으로 여기 변경을 하겠습니다. 탑으로 하고 to bottom of 업데이트 버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했네. 이게 페이지스 밑에 있죠. 네, 페이지스 밑에 페이지스 인풋 2 페이지스 인풋 2의 밑에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 밑에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장하기 버튼을 대신에 여기에서 텍스트는 저장하기 대신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수정하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에서 저장하기 대신에 하나 더 만들어 넣겠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정하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에 가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하기 업데이트로 데이터로 해가지고서 수정하기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 모드로 가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마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진을 주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패턴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커스텀 업데이터에 하고 여기서는 다 된 것 같고요. 업데이트 액티비티를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자, 업데이트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이것은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액티비티 해가지고서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저기에 있던 것들. 저기에 있던 것들은 변수들은 우리가 add 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Alt Enter import 이것도 버튼도 Alt Enter 해가지고서 import 하고 그 스트링으로서 id, title, author, pages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onCreate 할 때 onCreate 할 때 또 find view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전부 다 레이아웃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연결시켜주는 명령은 뭐죠? 바로 find view 이거죠. 근데 여기 딜리트 버튼은 아직은 안 쓰는 것이죠. 업데이트 버튼까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메서드의 이름을 get and set intent dat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get들은 얻는 것이고요. get하고 세트 얻어가지고서 세트를 시킨다. 이 얘기하고 intent data.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add 할 때하고 약간 좀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미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하기 폼이 이거다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자는 누구고 이것은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 중에서 뭘 갖다가 수정하다고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러올 때 인텐트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먼저 써줘야 된다 이거죠. 써주고 난 다음에 사람이 수정을 해가지고서 이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는 걸 get하고 and set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텐트로 온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서드가 구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들을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 놔졌는데 이 메서드가 지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메서드 이름으로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if get intent 이렇게 해가지고서 get intent .has extra 해가지고서 우리가 컬럼 아이디가 이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디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다음에 그것이 있고 또 get intent 해가지고서 .has extra title이 있느냐 이것은 그냥 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 get intent 다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값이 있는가 없는가 intent 해가지고서 .has extra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서가 있느냐 보내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and 해가지고서 get intent 해가지고 점 has extra 해가지고서 pages가 이렇게 pages입니다. pages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얻어라는 거죠. getting intent로부터 getting data from intent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스트링을 선언해 놨잖아요. id하고 title하고 us하고 페이지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id는 get intent 우리가 키하고 value로 해가지고서 얻는 거 있었죠. get string extra 해가지고서 키가 id인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title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title하고 us하고 페이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4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는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intent setting intent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바로 여기 양식에다가 뿌려준다는 거죠. 여기 양식에다가 가져온 데이터들을 뿌려준다는 거죠. 자, 뿌려주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컬럼 아이디는 자동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뿌려줄 필요가 없고 이 3가지 데이터만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팅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title input.setText 타이틀 인풋이란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타이틀 인풋이죠. 그 폼 양식에서 타이틀 input.setImport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됐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스트 메시지를 해가지고서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해서 토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자, 토스트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토스트 메시지로 해가지고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get and set 메서드를 완성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 get and set 메서드를 갖다가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업데이트 버튼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set on click listener를 달고 여기에서 뭐를 하고냐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제 my database 헬퍼를 불러와 가지고서 이거를 mydb라고 하고 new my database helper 해가지고 여기에 컨텍스트를 update activity.this로 이렇게 주는 거죠. 전달을 시켜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타이틀하고 us하고 페이지를 넘겨주면은 얘가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할 때 바로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얻으려면 바로 여기 포맷에서 여기 우리가 포맷 했었잖아요. 이 포맷에서 수정된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액션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또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 불러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add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 와서 했습니다. 트리면 잡은 것은 혹시 입력할 때 공백 같은 거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공백이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MyDB에다가 보내가지고서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메서드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메서드에다가 id하고
텍스트라고 어스하고 페이지스를 넘겨 가지고서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데이터 메소드가 지금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마이 데이터베이스 헬퍼에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갖다가 못 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업데이트 메소드 마이 데이터베이스 헬퍼에 여기에다가 업데이트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추가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풍선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create method update data in my database helper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게 my database helper에 가 가지고서 이렇게 멋있게 지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쫙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row의 id고 이것은 타이틀이고 어서고 페이지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편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메소드를 만들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걸 보고 자동으로 좀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QLite 데이터베이스는 db는 this.get 여기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라이터블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라이트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컨텐츠 밸류스가 있었죠. 컨텐츠 CV는 또 new 컨텐츠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cv.pu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한다고 그랬죠. cv.put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cv.put 해가지고서 컬럼 타이틀은 뭐다? 바로 여기서 가져온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컬럼 어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컬럼 어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b.update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테이블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CV 내용을 가지고서 언더바 id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new string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new string 해가지고서 row id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회어문이에요. 회어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id가 이것하고 같으면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라. 왜냐면 id는 안 변하잖아요. id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것을 다른 값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리턴 값이 나오는데 그게 롱으로 나와요.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이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다면은 잘못된 거고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면은 업데이트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f else문을 써가지고서 이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 건가를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다가 됐어요. 거의 다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인텐트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그러면은 메인 액티비티에 가 가지고서 add 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우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add를 할 때는 처음에 add 할 때는 이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가냐면 여기에서 가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거 했을 때 인텐트를 콜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누르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커스텀
어댑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스텀 어댑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것은 커스텀 어댑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고 커스텀 어댑터로 가겠습니다. 자, 커스텀 어댑터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onBinder view holder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클릭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서 홀더점 여기에다가 홀더에 메인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자 이거죠.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조심하세요. 이 홀더에다 하셔야 됩니다. 홀더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를 달아 가지고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인텐트를 보내는 거죠. 인텐트는 또 Alt 엔터를 하고 인텐트다 해가지고서 new 인텐트 그래가지고서 컨텍스트를 잡아주고 update activity class를 이렇게 불러 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콜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였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인텐트에다가 그냥 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기하고 우리가 항상 키하고 밸류 이렇게 쌍을 이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키가 id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id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 그 다음에 pages로 이렇게 키를 갖다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지금 레코딩 시스템이 약간 불안했었는데요. 이렇게 키하고 밸류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intent put extra 이렇게 하면서 그 키를 id로 이렇게 주고 이것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들의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string value of 해가지고 book id에 get position 해가지고서 get position 이렇게 해가지고서 포지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을 나머지 또 타이틀이나 페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이나 페이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activity start activity for result는 return을 받았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 intent return 값은 1로 디폴트 값은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데이터가 넘어가 가지고서 인텐트로 해 가지고서 새로운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행은 저도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다 시켰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직은 결과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릴 때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스마트폰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삽입이 아니고 수정을 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수정하기 버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수정을 바이블이 아니라 여기에 책 제목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죠. 성경이라고 하고 저자를 뭐 예수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죠. 저장을 예수님. 그다음 페이지를 뭐 2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성공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백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리프레시가 수정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건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는 것이 지금 안 되는데 백으로 해가지고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에는 요게 수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시 했는데도 안 되면은 우리가 여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실행을 시키니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리프레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커스텀 액티비티에서 여기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됐을 때는 피드백이 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서 포지션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포지션이 여기는 서프레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서 에러가 나왔던 것들을 혹시 이렇게 서프레스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가셔가지고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것을 좀 하나를 갖다가 리턴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activity result라고 해가지고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O를 해가지고서요. 컨트롤 O를 해가지고서 찾기에서 on activity result라고 해가지고서 on activity result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activity result에서 알파벳 순서로 하고 여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 가가지고서 여기 두 번째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A 순서로 해가지고서 on activity result라 이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서 여기 있네요. on activity result 두 번째에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 요것을 갖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f문을 써가지고 request 코드가 1이면은 여기에서 recreate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되면은 요것이 다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니까 자, 실행을 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수정해 볼까요? 파이썬을 이걸 수정해 볼까요? 자, 파이썬을 우리말로 이렇게 이거 안 되네요. 키보드에다 치면 안 되죠. 파이썬이라고
파이썬이라고 하고 저자를 여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자를 이항원으로 하고 페이지를 456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료를 하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백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파이썬 456 이항원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도 업데이트까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5단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